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등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해 증인석은 텅 빈 채로 진행이 됐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가 예상됐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15일 날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이렇게 사법부 겁박하기, 정말 무시하기가 이게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좀 자행되려고 합니다.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었습니까? 이 모든 사태를 누가 자초했습니까? 바로 조희대입니다.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예, 진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예, 그래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미 예상이 됐던 바죠.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뿐만이 아니고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던 대법관 전원도 마찬가지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고, 예, 또 지귀현 판사, 뭐 한덕수 전 총리 증인 없는 청문회가 결과적으로 되는데요. 그다지 실효적이지는 못합니다. 일종의 이제 성토장, 또 여야 간의 공방 이것만 있었던 청문회에 그쳤고, 예, 결국에 이제 10월 13일 날 있을 국감, 그리고 오늘 의결한 10월 15일 날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 예. 여기서 이제 뭐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전례로 보면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합니다. 그걸 이제 양해를 해 왔었고요, 국회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뭐 이제 양해를 안 하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어쨌든 대법원을 대표해서, 사법부를 대표해서 국회의 질의에 답변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드시 출석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연 이제 국감 때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어쨌든 오늘 그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자 국민통합위 위원장이 한마디 하셨던데, 어쨌든 청문회 요건이 안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법원조직법이나 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또 그 법원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정법하고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 설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더라도 예. 그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걸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게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찐명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법사위가 급발진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오늘 청문회였는데, 네.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권의 공세가 집요하고 거칠고 이렇게 모욕적인 방법으로 계속 일관할까? 너무 반복적이에요.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서 5월 1일 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이제 그 유죄 취지 파견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때는 현역 의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렸냐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논란이 되니까 금방 글을 내렸습니다. 예. 저는 그때 그 글을 보면서 이게 실현하는데 딱 석 달이 걸리는구나. 한 달만 기다리라는 의미는 대선이 6월 3일이었으니까 6월 3일 기다리면 된다는데 딱 지금 석 달이 흐른 지금에는 이게 표면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그 지금 그 당시 그 발언을 했던 분이 평의원이었지만 지금 원내대표. 그러니까
저는 법사위가 이렇게 뭐 급발진을 하고 말하자면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원내대표가 당시 그런 발언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끈 교감이 없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른바 퇴로를 차단한 채 오직 조이대 흠집내기에 이렇게 몰두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민주당이 이게 사법부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원한 차원에서 보복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노림수인지 이게 헷갈리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아마 선이 분명치 않을 거예요. 이게 서로 혼재돼 있는 상황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퇴로를 차단한 채 밀어붙이는 이것은 오히려 민주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중도의 이탈이 저는 가속화하고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국감까지 끌고 간다.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한 역풍과 어떤 그 부담을 감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셔서 뭐 진짜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네, 올해 네. 이것들 봐라. 이게 예, 한 달만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그랬었군요. 원내대표였습니다. 한 5월에. 달만 기다려라 발언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난 5월에 이어서 다시 이제 청문회를 열려고 하는데 이게 이른바 이제 사인 회동서를 토대로 한 그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사인 회동설은 네. 별 근거가 없다는 게 거의 사실로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사인 회동설을 가지고서 어떤 이슈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근데 한덕수 전 총리를 이제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그 제기했던 의원들도 추가적인 근거나 정황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제 설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만 가지고 청문회를 연다는 거는 누가 봐도 좀 부족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그걸 계속 고집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민주당 그 지금 법사위원들도 본질은 사윤회동설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함으로써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와서 예. 결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 이제 진의를 대법원장으로부터 듣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종결된 사건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대법원장이 하지는 못할 거고 얼마 전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찾아갔을 때 약간 해명성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관들 전원의 합의로 그걸 이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온 거고 예. 그리고 대법관들 12명이 예. 그 결정에 참여를 했는데 10명이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2명이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때문에 그게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절차적으로도 그게 합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해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대법원장 입을 통해서 직접 한 건 아니고 예. 어쨌든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또 국회의장한테 이제 의견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여서 아마 그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대법원이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의 판결이 너무 이례적이긴 했거든요. 보통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그런 어떤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더라도 선거 이후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루는 게 통상의 상식적인 어떤 판단이었다고 보는데 예. 물론 이제 선거법 판결은 633이라는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지켜야 됩니다만 예. 그 이전에 숱한 선거법 그 판례가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1심에서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너무 늦어졌던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정도 늦어진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때문에 그 판결이 유독 그 사건만 지연됐던 건 아니었는데 유독 그 사건만 상고심에서 그런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제기가 나올 만한 그런 이례적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 또 국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혹의 시선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 법제처장 이석연 국민토강위원장이 이 청문회를 왜 이렇게 그 서두르느냐 이렇게 이제 국회 민주당 법사위를 비판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 조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그 상고심 파기환송을 서둘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네. 그 지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게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잖아요. 그럼 다시 하급심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여기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사안이 우리가 이렇게 심증을 형성했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게 될 경우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은 2심 재판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대법원관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른바 행정실장 겸 대변인 역을 맡는 분이 바로 저 법원 그러니까 행정처장이에요. 지금 천대 대법관이 맡고 있죠. 저는 그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그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대한 심증 형성의 과정들을 낱낱이 자기 고백하라는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자아 비판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대법원장이라는 이 권위,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직군에 대한 어떤 권위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들의 그런 충분한 그 사실관계들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이 대국민 설명을 하든가 국회 나와서 국정감사라든가에 증인 선서하고 하는 게 맞다. 저는 그 정도면은 충분하게 해명이 될 일이지 대법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거나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를 한다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게 2급 다시 이제 하급심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안들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그럴 때마다 대법원장에게 그러면 입장 표명하라고 물을 겁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사법부에 대한 권위 훼손이고 그다음에 상권 분립에 대한 어떤 근원적 어떤 형해화를 또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절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여권 민주당하고 이제 법여권에서는 안 왔어? 그럼 우리가 갈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 15일 날 현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취재 원인 이유 설명해라 이건데 그럼 그때도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원래 관행적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사무감사에 선서를 하고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법원장이 직접 거기 증인석에 나와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하라는 거는 장소만 옮길 뿐이지 형식과 모욕 주기에 대한 방식은 좀 똑같다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지금 사실 김기 표현 저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아련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가지고 아주 그 정말 저급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도가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런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망신 주기, 모욕 주기에 가까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도 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발언의 수위 조절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이나 국정조사 및 그 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국회법이나 그에 따르면 대법원장도 필요할 경우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출석했다가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선서하고서 감사를 받았던 게 하나의 관행이었던 거죠. 때문에 법대로만 하자면 대법원장이 이걸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물론 이제 관례와 또 전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또 대법원이라는 그런 상권 분립의 한 기관에 이 권위나 또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사법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만 보기에는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해요. 일각에서 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조차 나오고 물러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관행, 전례 이것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 13일 날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든 아닌 15일 날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찾아가서 하는 감사든 필요하다면 대법원장이 직접 이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나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답을 할 수 없는 건 답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법원행정처장이 대신해서 얘기를 하든가 그런 어떤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어쨌든 우리는 뭐 독립성을 갖고 있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나 여기 국정조사나 이런 데 출석할 수 없다라는 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금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박 의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그 공세들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렇게 결정했는지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절대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의 아까 제가 공세가 굉장히 거칠고 집요하고 이렇게 모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레비츠키하고 지블렉 교수가 공저한 건데 여기 보면은 민주주의의 몰락은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감지하기 힘들게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그런 외피는 씌워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정말 민주주의라든가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거나 형해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때는 이건 제어해야죠. 그렇기 네.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오늘 1라운드는 뭐 증인석이 텅 빈 채 끝났고 2라운드를 민주당에서는 뭐 거의 청문회 수준의 이제 국감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요, 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반발이 상당히 거셌지만 결국 검찰청은 1년 뒤에 문을 닫게 됐고, 그런데 이제 각계에서 헌법 소원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TF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1년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내년 10월 2일이면은 어쨌든 완전히 검찰은 폐지가 되는 거고 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어서 또 실질적인 중수청과 공소청의 이제 권한 범위도 그때까지 확정이 지어지게 되는 건데요.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수사 기소 분리의 내용들을 이제 만들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논의가 좀 밀도 있고 충실하고 어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들이나 각계 의견을 들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안이 일단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검찰 스스로 우선 자성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예. 그동안의 정치검찰의 문제나 검찰의 지나친 권력화의 문제나 오랜 그 지적이 있었고 이미 뭐 여러 차례 경보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총장 출신이 권력으로 직행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검찰 정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전면화됐고 또 그런 문제 제기가 단지 기후가 아닐 만큼 여러 부정적인 현상들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그 당시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과도할이 많지 그런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반면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진행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특검 전국을 불러왔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고 자정의 노력이 있었고 뭔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이 결자 해지하기 위한 그런 네. 움직임들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를 검사라는 직업 전체를 과도하게 악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정치검찰의 문제는 사실 검찰 전체가 하고 있는 업무로 봤을 때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특수수사를 하는 그런 집단의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검찰 전체의 문제로 검사 예.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이 대표되는 듯한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그에 대해서조차도 검찰 내부가 자정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수사 기소 분리의 흐름을 되돌리긴 어려워졌어요. 다만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때 수사권 오남용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기소권 독점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의 문제 있을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충실히 보완해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원활하게 이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검찰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참 의외의 곳에서 반발이 나왔는데 바로 특검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조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서 검찰청이 해체돼서 특검 업무가 혼란스럽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문제 제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저는 혼란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게는 기소도 하고 그다음에 수사도 하고 직접 기소도 하고 그다음 당신들이 공소유지까지 해가지고 유죄 판결까지 받아내라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다니요. 특검 기간 연장도 해주고 특검 우리가 수사관 검사 다 늘려주겠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특혜라든가 권한을 다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모 기업이라고 하는 뭐 검찰청은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도 분리하고 기소도 분리하고 당신들은 이제 1년 동안 다만 이제 그걸 보안 수사권을 어디에 둘 건지만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외피는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가 있는 검사들에게는 과도한 권한과 특혜가 부여되고 본인들이 원래 소속되어 있는 원소속 집단은 쪼개지고 형해가 되는데 이 말하자면은 이 불일치와 이 모순을 어떻게 검사들이 감당합니까? 예. 저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사안이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이런 그 여권 세력이 특검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아주 필요한 도구니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말 검찰은 개혁돼야 할 집단이라면서
검찰에 대한 그 원래 집단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복적 차원에서 그 해체시켜 버리는 수준으로까지 하고 이런 아주 그 이원적 모습들이 지금 특검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말 뭐 정당 이거 뭘 특검 수사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라도 이 부분을 얘기할 예.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간극과 불일치를 어떻게 검사들이 감당해내겠습니까? 예. 공수처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공수처도 파견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혼란들은 좀 정치권이 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그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집단 그 소속 검사들이 이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특검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상황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강한 감찰하고 징계해야 된다. 그 해당 검사들, 파견된 검사들. 그리고 박은정 의원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특검에 차질은 없을까요? 근데 민중기 특검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직업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혼선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수사한 당사자들이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맞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정하게는 좀 진정을 시키고 이게 이제 빈틈없이 예. 어쨌든 남은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어요.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를 지금 내는 게 이 상황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시행이 1년간 유예된 거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이 정해진 거고 예. 때문에 당장 수사했던 검사들이 기소나 공소유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죠. 검찰 내부에. 그리고 특검에 파견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직업이 검사입니다. 그리고 원 소속이 이제 검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약간의 이제 혼란과 불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 당장에 수사 기소 분리가 완전히 제도화된 게 아니고 1년간 유예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저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마치 손을 놓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타당하냐 예.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징계를 하거나 뭐 이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특검에 맡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12월이면 끝나요. 특검 수사가. 그리고 나서 수사 끝나면 바로 기소하겠죠. 그리고 이제 공소유지는 얼마간의 공소유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안 되고 이분들 다 돌아가면 이를테면 다른 이제 민간에서 온 이 변호사 출신들이나 이런 어떤 특검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마치 항명한다. 그리고 뭔가 이게 괘씸하다. 예. 이렇게 봐서는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게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는 사태가 그러니까요.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저는 민중기 특검이 가닥을 잘 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업무가 있으니까 여기엔 집중하자. 그리고 할 수 있다. 기소도 예.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 왜냐하면 이게 예.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도 아니고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도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권한이 다 있어요. 수사도 할 수 있고.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 날선 반응을 보이고 뭐 징계하라,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오히려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이제 수사 기소를 이제 같이 하는 부분은 이제 특검법이 이제 보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자신들의 불만을 이렇게 토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오늘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게 내란 특검이라든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네. 그쪽으로 이제 번질 경우도 이제 예상해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감정적 대응을 하면은 근데 검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심정적으로 갈 때까지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사라는 사실은 뭐 자부심과 타이틀. 저는 그래서 이번 검찰청 개혁 법안이 오히려 빈대 잡자고 초과 삼관을 다 태우는 그런 우를 법하는 건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핀셋으로 정확하게 정밀한 그 잘못된 부위를 도려내듯이 그렇게 정밀 타격하듯이 해야 되는데 마치 전체 검찰을 싸잡아가지고 마치 그 부패와 비리의 온 상황의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그 3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그게 4천 건에 불과하던 게 이게 지금 2만 건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민생 사범에 대한 이런 굉장히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대한 수사권과 기소의 분리가
어떻게 이거 말하자면은 그 국민 생활에 불편이 나타날지 점검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없이 검찰이 밉다고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 검찰이 지금 현재 수사도 방해할 뿐더러 특검 수사도 방해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 가치도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데이터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걸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이제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검찰청은 1년 뒤에 폐지가 되고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특검뿐만이 아니라 한 군데가 더 있죠. 공수처죠. 공수처. 네. 이 부분도 어떻게 1년 동안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처리하고 보세요? 공수처는 검찰이 아니죠. 별도의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게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공수처만 수사 기소를 다 갖냐? 공수처에서는 그러면은 과거의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 공수처를 진로로 택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논의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수사권 그 남용, 오남용의 문제는 예. 수사권이 검찰에 있을 때나 혹은 경찰로 넘어간 이후에나 늘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부실 수사로 인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네. 그런 문제도 지금도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어떤 이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효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네. 대비책이나 보완책들을 꼼꼼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보안수사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변협에서 그 조사한 걸 봤더니 예. 그 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거의 그 과반이 훌쩍 넘는 그 상당수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생 범죄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 여기에 이제 큰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데다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구독이 싫다고 장독대를 다 버릴 수는 없지 않냐. 저는 그것도 일정하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논의들이 좀 충실히 되길 바랍니다. 예. 과연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연 특검 검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고 1년 동안에 어떻게 또 TF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보안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까지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된 녹취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을 듣는 과정에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이 먼저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느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다. 의원님, 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에게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입니다. 예, 오늘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이야기라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진정호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조금 전에 이제 모습 보셨습니다만은 그 서울시 의원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동원해서 당비를 대납한 후에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 이거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000명을 확보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네. 이분들이 권리당원이 되려면 6개월 동안 당비를 1,000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인당 6,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3,000명이면 이제 800만 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녹취에 있는 당사자가 아니 그러면 이거 돈은 어떻게 되니까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 그럼 1,800만 원의 돈을 이게 어떻게 개인이 납부하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당이 배후에 있거나 아니면 특정 세력이 어떤 그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뭔가 이제 특정 후보를 밀려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자금까지도 마련돼 있는 그런 특정 집단이 여기에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을 이제 진종 의원이 제기한 거죠. 근데 예. 사실은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화되거나 혹은 이제 누가 당비를 대납하거나 했을 때는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종 의원은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건데 지금 어쨌든 공방이 되고 있는 사안을 놓고 보면은 그런 적이 없다. 이거는 그 녹취에 나오는 사경명 부회장인가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일 뿐이었다라고 이제 그 해당 그 시의원은 얘기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방으로 이제 갈 사안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입니까?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의혹을 오늘 진종호 의원이 제기를 한 겁니다. 일단 뭐 의혹 제기가 됐고 네. 녹취록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진위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당사자는 또 그에 대해서 그 녹취에 등장하는 당사자는 아니라고 지금 반발을 했기 때문에 예. 뭐가 진실인지 일단 그걸 가려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신속하게 이 윤리감찰을 해서 예. 만약 사실이라면 뭐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지시를 했더라고요. 예.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흔히 이제 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대선이라든지 혹은 뭐 국회의원 총선이라든지 혹은 단체장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를 앞두고서 당원들을 집중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예. 그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정당법이나 정당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네. 그런 행태들이 왕왕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압수수색도 당하고 수사도 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제 폭로이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얘기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때문에 정확하게 진상이 뭔지 확인을 우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게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당원이 가입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다라는 예. 식의 이제 논의를 서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아직 기수가 된 건 아니고 이제 미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런 얘기가 오갔다면 그 부적절한 것만은 분명하고요. 또 우리 정당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뭐 법적 대응을 국민의힘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 이 처벌 사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이게 그 민주당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고 정당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밝혀진다면 모종의 이제 조치가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휘발성이 높으냐면은 여기 이제 김민석 총리 이름이 등장을 하니까. 근데 김민석 총리는 최근에 이제 부인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네. 부인을 했지만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고 유력 예비 후보처럼 이제 언론에서 다뤄졌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그러니까 총리 임명 초반까지는 다뤄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시제가 저는 어떻게 되는 시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과거형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김 총리의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은 권력의 실세하고도 그러니까 핵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약간 그런 휘발성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다루고 있고 빠른 대응으로 여기에 지금 그 속도감 있게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늘 진종호 의원이 튼 그 녹취 안에서는 그러면은 그 선거 앞두고 지령이 내려오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 김경시 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 이렇게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김민석 의원의 이름이 나온 그 거죠. 총리의 네. 이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을 했는데 네. 오늘 공식적으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녹취 속의 김민석의 언급은 시의원의 의사 표명일 뿐이고 김 총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나온 안 게 나왔죠. 없죠. 네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해당 시의원,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이 의원이 그 자기의 육성으로 했다. 그 김민석으로 가시죠. 근데 예. 이제 조금 우리가 되돌려 보면은 그때 통일교 유착 의혹 때 그 건진법사와의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내기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윤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이라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렇게 특정한 이름이 나온 이상 어쨌든 이 부분이 진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저희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걸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네. 왜 김민석의 이름이 등장했던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한테 뭐 물러나라 그렇죠. 이렇게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 자체의 진실이 뭔지도 아직 분명하게 확인이 네. 안 된 데다가
저 시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걸 김민석 총리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 굉장히 떨어지고 김민석 총리가 지시했을 가능성은 더더욱 제가 보기 희박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과한 정치 공세를 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 공세를 위한 정치 공세에 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어쨌든 내일 뭐 또 국민의힘에서 녹취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또 민주당에 자체 조사한다니까 그것까지도 확인해보고 그러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판단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슈도 이제 막 튀어나온 이슈라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